실수인가 목숨을 노린 범죄인가. 발생 지역도 피해자도 모두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는 사건들이 있죠. 2004년 9월 대구의 한 공원, 노인들이 잇따라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누군가 공원 의자에 올려놓은 이 요구르트를 마신 직후였습니다. 죽음의 요구르트라고 불렸던 사건, 당시 경찰은 이 병에서 미세한 구멍을 발견했고 누군가 독극물을 주입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007년 경북 영천의 한 재래시장, 드링크를 마신 할머니가 숨졌고 2012년 전남 한평에서는 비빔밥을 먹은 노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또는 무엇인가를 마시다가 벌어진 일인데 음식과 시신에서는 냉독성 살충제, 메소밀이 검출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013년 2월 충북의 식당에서 벌어진 사건도 그랬습니다. 어느 때와 다름없던 평범한 저녁 식사가 비극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날 그 식당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증거는 말한다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2013년 2월 20일 지금 보시는 바로 저 식당입니다. 그야말로 조용하던 식당 그리고 마을이었는데 발칵 뒤집혔다면서요. 네, 2013년 2월 20일 당시 상황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식사를 했던 인원은 모두 6명이었습니다. 네.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 둘씩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복통을 호소하면서 이 설사와 구토, 호흡곤란을 호소를 했는데요. 네. 너무나 놀라운 무서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 식당 안에서 그대로 쓰러졌다라고 하면 발견이 또 늦거나 쉽지 않았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다가 이런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식당 밖으로 이제 뛰쳐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행히 인근 옆집 사장님이 이것을 발견하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식당에 뭔가 가스가 유출되거나 시설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음식이 문제였던 것 같은데 뭘 먹었습니까? 그날 반찬이 올라온 거를 보면 공통적으로 먹은 게 일단은 네. 콩나물밥입니다. 그리고 반찬으로는 뭐 멸치볶음과 나물무침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식혜를 또 마셨고 그리고 콩나물밥을 먹으려면 이제 간장이나 고추장 양념을 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대략적으로 뭐 이런 6가지 정도의 음식을 공통적으로 먹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뭐 콩나물, 나물 정도면 음식이 상했나 이런 추정도 가능한데 사실 음식이 상한 것만으로 바로 즉시 저렇게 구토를 하고 냄새가 진동하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식중독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복통을 하든지 설사를 하든지 그러는 게 맞고요. 네. 이처럼 먹자마자 바로 구토를 하고 고통을 느낀다면 이거는 식중독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바로 그 저녁 식사를 하고 쓰러졌던 6명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혈액을 채취했어요. 그래가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더니 네. 거기 그 음식물 먹던 그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먹었던 그 음식물 속에 아마 섞여 있던 걸로 보이는 네. 농약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 메소밀이라고 그동안 너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 담배 나방 방제라든지 진딧물 같은 거 네. 방제하기 위해서 쓰는 약인데요. 무색무취입니다. 전 일선에 있을 때 메소밀에 관련된 사건 참 많이 했거든요. 네. 무색무취한 이 농약이고 이게 독성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2012년도부터 우리나라에 이 생산과 판매가 금지된 약품이에요. 근데 문제는 네. 그때 워낙 효과가 좋다 보니까 각 농가들이 이곳저곳 많이 사놨어요. 이미 저장해 놓은 예, 그게 이제 쓰이는 바람에 네. 지금도 그 사건 해결 못하는 게 많은데 이 경우도 하여튼 메소밀이 발견된 겁니다. 그렇군요. 무색무취하기 때문에 엉뚱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2012년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가 금지됐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디에 무엇을 넣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먹은 음식들을 하나하나 다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공통적으로 먹은 음식이 콩나물밥이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처음에는 이 콩나물밥을 중점적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네. 콩나물밥을 만들려면 쌀과 그리고 콩나물 수사를 해야 됐죠. 그래서 시장을 샅샅이 뒤지면서 이 콩나물을 산 곳과 이 쌀을 구입한 곳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곳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사실 식당에서 복통을 호소한 분들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사람들도 그렇죠. 같은 증상을 보였어야 하는데 그렇겠네요. 이걸 탄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런
증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콩나물밥에 들어간 쌀과 콩나물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네. 하지만 이 사건이 콩나물밥 사건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당시에 이 콩나물 판매량이 급격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평균에 한 콩나물을 300통 정도 팔았던 분은요, 20통 정도로 아주 판매량이 뚝 떨어졌고, 네. 당시에 굉장히 마을 사람들이 사이가 굉장히 좋은 동네였는데 아무래도 독극물 사건이 아니냐 이렇게 수상한 소문이 돌면서 굉장히 사이도 안 좋아지고 밥도 먹는 것도 꺼려지고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일단 콩나물밥은 혐의를 벗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럼 다른 반찬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밑반찬으로 깔리는 반찬들이 있잖아요. 멸치볶음이라든가 나물볶음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대개 밑반찬 같은 경우에는 반찬을 조금 많이 만들어 놓고 조금씩 덜어 먹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이 그대로 점심 때도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점심 때는 뭐 이 밑반찬으로 특별하게 아픈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남아있는 어떤 밑반찬을 보더라도 독극물이나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어떤 정황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러한 어떤 이 멸치볶음이나 나물무침 이런 것들도 혐의를 좀 벗어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콩나물밥도 아니었고요. 멸치볶음이나 나물무침도 김남국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식혜 또한 공통적으로 예전부터 사용해오고 내온 거기 때문에 혐의에서 벗어났고요. 그럼 양념 간장과 고추장이 남은 것 같은데 네. 그 쓰러진 주민 6명 중에 예, 단 예. 한 명만 사망을 했다면서요. 여기서 좀 단서를 잡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콩나물밥 드셔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콩나물밥에는 양념간장 넣어가지고 비벼서 보통 먹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먹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6분이 다 양념간장에다 비벼서 이제 식사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한 분 정도는 양념간장이 싫어가지고 고추장을 넣어서 비벼서 드셨다고 해요. 그분은 바로 그 다음날 퇴원할 수 있었어요. 그래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양념간장이 의심스러운데 이제 양념간장도 의심스러운데 그 중에서도 또 이 짜게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한 스푼 넣을 때 한 스푼 반을 넣었던 정모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네. 그분만 유일하게 사망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범인은 양념간장이었습니다. 네. 예. 지금 들으신 것처럼 메소밀이 들어간 음식, 누군가 투입한 음식은 바로 양념 간장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누군가 왜 여기에 메소밀을 넣었는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방장의 가능성을 먼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처음에는 이 사건이 네. 발생했을 때 범죄다라기보다는 이건 실수에 의한 것이다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다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평소에 이제 상가나 아니면 뭐 가정에서도 쥐를 잡기 위한 용도로 메소미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이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쥐를 잡는 용도로 메소미를 구입을 해놨고 그것을 실수로 조미료로 착각해서 사용했던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처음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음식을 만든 이제 주방장과 얘기를 나눠서 네.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식당 주인과 주방장도 같이 이제 콩나물밥을 먹으면서 메소미를 굉장히 많이 섭취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방장이 그 당시에 기억이 흐릿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주방장에게 얘기를 명확하게 또 듣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주변 사람들 증언을 통해서 식당에 원래 메소밀이 있었는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식당 주인 동생은 식당에서 그러나 메소미를 구입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메소미를 뭐 담은 조리 도구나 이런 것들을 착각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도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그럴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누군가 의도적으로 메소미를 넣은 게 아닌가 이렇게 굳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빠르게 독을 탔을 사람, 혹시 현장을 가장 먼저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독을 누군가 모르게 빠르게 탄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음식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식당 주인과 주방장을 생각을 했는데 제외가 된 것이었고요. 네.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혹시 본인도 먹긴 먹었지만 제일 적게 먹은 사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콩나물 밥에다가 양념간장을 탄 게 아니라 오히려 고추장을 더 많이 넣어가지고 이 먹은 두 번째 용의자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실제 이 두 번째 용의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오전 11시 30분부터 저녁까지 이곳에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점심도 여기서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주민 김 씨, 유독 그 사람만 고추장을 타먹었다는 건데 제가 생각해도 약간 의심이 가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이 김 씨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양념 간장보다 고추장을 더 많이 넣어서 먹은 이유가 이제 틀니를 착용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념 그 간장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깨물게 되고 그게 이제 잇몸을 찔러서 아프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만약에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이제 뭐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라고 하면 의심을 할 수 있는 건데 김 씨를 또 조사해 보니까 별다른 혐의점은 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결국에는 이제 이 김 씨를 또 수사선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네. 식당 주인이나 주방장 그리고 주민 김 씨는 일단 혐의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식당을 빠르게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었다는데 이 사람들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였던 주민들이 한 8명 정도 네. 됐던 것 같아요. 6명이 여섯 이제 명? 그 식사하시고 네. 문제가 생겼고요. 원래는 오후 2시께 8명이 모여 있었는데 점심 새참으로 닭볶음탕을 먹었대요. 그것까지 먹을 때까지는 8명이 다 드신 것 같고요. 그걸 먹고 난 다음에 그 일행 중에 2명이 이제 집안에 볼 일이 있어서 가야겠다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물론 뭐 주인이 콩나물밥 하니까 그거 마저 먹고 가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유를 뿌리치고 갔기 때문에 이 두 사람도 혹시 이 두 사람이 몰래 이 양념간장에 매스물을 섞은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았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누구의 소행인지 모를 것 같은데 당시에 밥을 먹지 않고 들르기만 했던 사람은 없었나요? 당연히 경찰도 이제 점점 용의선상을 넓혀갔습니다. 당시 식사 자리에 있던 사람뿐만이 아니라 신고자도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네 번째 용의자는 바로 이제 식당 옆에 주점 사장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서 119에 신고한 장본인이기도 하고 이미 사건 발생 전에 그러니까 콩나물이 조금 익어가던 시점에 잠깐 식당을 다녀가기도 했답니다. 사실 이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의 조사를 해보니까 과거에 식당 사장과 다툰 적이 있어서 이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 좋지 않았다 이런 일화도 나왔습니다. 네. 평소 식당 주인과의 감정이 좋지 않았다. 혹시 복수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경찰이 바로 조사를 했다면서요. 네, 그 점도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네. 식당 주점 사장을 불러가지고 왜 밥 시간대만 그렇게 피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밥을 먹고 싶었는데 밥 시간을 기다리기가 어려워서 집에 가서 이제 혼자 밥을 먹고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 이제 이 지금 식당 주인과 다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다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 달 전에 이제 화투를 치다가 서로 간에 이제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화투를 던지고 이제 나가가지고 한 달 동안 말을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경찰이 생각했을 때에는 그런 어떤 화투를 하다가 다툰 것만으로는 이렇게 살인을 하기에는 동기가 너무 약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실제 다시 이제 화해하자고 나와가지고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평소에 어떤 분위기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주점 사장도 용의자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4명의 용의자들 모두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그야말로 사건이 오리문중인데요. 그렇다면 마지막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외부인, 누군가 침입을 해서 간장에 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6시 30분쯤에 이제 밥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고, 밥을 만들어 먹기 직전에 이 양념 간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찰나의 순간 누군가가 외부인이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 이 식당 주인을 시샘해서 외부인이 이렇게 독극물이라고 볼 수 있는 메소미를 탄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봤을 때 또 그렇다라고 해서 외부인을 또 의심할 만한 외부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네. 상황이 어려웠던 거죠.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서 기자? 당시 그 공간을 취재해봤을 때 외부인이 몰래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조용히 나갈 수 있는 장소였나요? 공간이 있었습니다. 식당 네. 내부 구조도를 보면 단순히 안에 있었다고 해서 의심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저렇게 보시면 주방, 화장실 옆으로 뒷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뒷문에서 몰래 접근했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하죠. 실제로 식당에서는 저 뒷문을 잘 잠그지 않고 열어놨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도 CCTV 분석을 했는데요. 특이할 만한 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식당 구조를 보니까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라도 주방을 지나야 되는 것 같은데
밥 먹기 전에 화장실 간 사람은 없나, 이런 주민은 없나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경찰 네. 입장에서는 조사를 했죠. 그 당시에 식사하기 전에 이분들이 뭐라고 있었냐면 네 분이 고스톱을 치고 있었다고 그래요. 잘 아시겠지만 고스톱은 세 사람이 치게 되고 한 사람은 쉬게 되죠. 네. 그런 경우에 화장실 간다고 하면서 나가가지고 이 주방에 있는 그 양념간장에 메소미를 섞을 네.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저는 그거는 좀 희박하다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소밀 자체가 맹독성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특히 네. 농민들이 그걸 주로 취급하기 때문에 네. 2012년도부터 생산 안 된다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타면 사람이 죽고 어느 정도를 타면 안 죽고 이거 구분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먹는 그 음식의 그 미량, 나는 조금만 먹고 누구는 많이 넣고 이런 짓은 할 것 같지 않고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주방을 그냥 바로 통과할 수 있는 뒷문. 네. 그래서 원래 조리하는 데는 완벽하게 통제가 돼야 돼요. 잠금 장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시골이다 보니까 주방을 들어갈 수 있는 뒷문. 앞으로 안 들어오고 네. 이쪽으로 누군가가 들어와서 했다면 그 메소미를 섞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4명의 용의자 그리고 외부인의 가능성까지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 이렇게 마을 주민들의 독사라고 꽁꽁 숨은 범인 때문에 당시 마을엔 수많은 억측이 난무했고요. 일부 주민들은 서로를 의심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의 결론은 혹시 어떻게 났나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그 사건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당시 주민 1,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도 네. 했지만 역시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는데요. 한 희생자의 아들은 편지를 경찰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하루빨리 범인을 검거해달라 호소했지만 아직까지 범인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범인만이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망 사건이기 때문에 언제든 재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꼭 이 피의자가 검거되길 기도해 보겠습니다.